오늘 따오기 뭐죠? 첫 번째 세미나. 따오기 세미나 지모노테크 센터 기술팀의 황교안 선생님을 모시고 추성님? 선생님 선생님. 황교안 선생님을 모시고 윤석열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왜 포렌식 수사에 집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 지난 12월 1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백아무개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사인 규명은 물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관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풀어준 핵심 단서다.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날로 거듭하면서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걸 잠금을 해주려고 안간힘인데 이 돌아가신 이 백아무개 수사관님 핸드폰이 아이폰 X예요. 이게 메모리 등을 복사한 파일을 검찰이 막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제 아이폰 X를 막 수천 개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가 이제 아이폰을 계속해서 이 열라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시도를 하면은 몇 분 동안 잠금 해제 시도를 못 하게 되고 또 10회 이상 틀리면은 영구 잠금이 되고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만약에 설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 삭제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검찰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이거를 풀 수 있는 그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업체인 무슨 업체죠? 셀레브레이트라는 그 업체 거를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업체인지 뭐 무슨 기술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렌식이 우리가 범죄 수사할 때 과학 수사하는 걸 포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대검에서 한다는 포렌식은 어떤 거예요? 법의학 뭐 원래 이런 뜻이 원래 뜻이 이제 법의학. 포렌식 단어는 어원이 그러니까 원래 용어 자체가 법의학이에요. 범죄에 대한 과학 수사를 한다는 의미인 건데 여기 디지털 단어를 딱 붙이면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법의학이구나. 그렇죠. 디지털 법의학인 거죠.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 번역하면 디지털 법의학이 나와요. 대부분 핵심은 하드를 복구하는 거예요. 이게 포맷을 했는데 하드 복구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하드 복구하는 업체 많잖아. 되게 많지. 그러니까 하드 복구랑 디스플레이 같은 점 뭐냐면 같은 장비 쓴다는 거예요. 장비가 같다. 아. 네, 거의 같아요. 국정원 댓글 주셨었던 그게 포맷했던 거 그렇죠. 복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맷 식을 프로그램으로 반복해서 밤새 포맷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러 데이터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할 때는 한두 시간 걸리는데 그걸 밤새 몇 번 돌려서 새벽에 이제 경찰에 막 오니까 문 잠궈 놓고 셀프 감금한 다음에 지운 다음에 이 정도면 됐을 거라 생각하고서 검찰에 이제 넘겼는데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이제 포맷을 했는데 포맷을 한 거지. 근데 검찰이 그 복구를 해내면서 노다지다 막 이런 그 다 나왔다 그지. 그때 이제 텍스트 파일에 있던 그 오늘의 뭐 아이디가 몇십 개가 쭉 나온 거죠. 그 사람이 포맷을 몇 번 했죠? 내가 알기로 세 번 정도 한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저 원래 7번 해야 되잖아요. CIA에서 권장한 건 5번 이상. 그래요? 네. 저는 군대에서 네. 제가 그 정보 업무도 했는데 7번 포맷하라고 했거든요. 뉴스에 7번 얘기는 나왔었어. 잘못 배웠네요. 시간이 없었던 거지 사실. 더 해야 되는데 더 못 버티고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배고프니까. 그래서 저때 좀 국민적으로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저 때부터 근데 아까 기사 보니까 검찰이 뭐 아이폰을 수천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이폰을 물리적으로 뭐 몇백 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의 하드는 플래시 메모리거든요. 아이폰의 하드? 하드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 또 우리는 컴퓨터는 SSD 쓰잖아요. 이게 크니까 더 작은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원리 똑같아요. 작은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를 거기를 하드로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수천 개 복사를 하는 거죠. 수천 개를 하는 거니까 복사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푸는 작업은 다 수동이니까. 그게 이제 틀리면은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영구 잠금이 되거나 이제 삭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영구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 아이폰은 여러 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이폰이고 플래시 메모리를 수축이 복사해. 그다음에 얘한테서 이거를 꺼내서 하나씩 끼면서 하는 거지. 하나씩 끼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읽을 수가 없어. 기계에다가 그럼 사람 손으로 계속 이렇게 갈아 끼고 있다는 그렇지, 거야? 그렇게 해야지. 헐을 진짜 누가 다네?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매우 복사해서 다른 컴에 끼면 읽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키가 있거든.
그래서 장비가 달라지면 읽을 수가 없어. 그럼 지금 한 대의 아이폰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워지면 다시 새로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죠. 있는 거죠. 네. 뭐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되게 많이 복사해서 끼면서 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준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아이폰 블루투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무차별 아무데나 공격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일일이 번호 누르는 거랑 이거 똑같아 원리는. 원리는 똑같다.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비번을 모르니까 네. 그냥 0부터 1까지 쭉 랜덤 하는 거예요. 네. 그 영화나 TV 보면 그 있잖아요. 키가 넣는 거. 가가지고 뭐 껴가지고 껴가지고 데스크 돌리는 거. 그거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잠금이 돼버리는. 그쵸. 그러니까 잠금이 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그다음에 삭제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데 네. 그걸 우회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그걸 이제 해변 회사가 그레이 키라는 제품이에요. 방금 그게 이 제품인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 제품 중에 하나인 거죠. 브루트 폴스 그렇죠. 아무 막 네, 막 하는 거죠. 네. 얘는 이제 그걸 하는 해커에서 풀었다는 거였어? 키한테 푸는 거죠. 무식한 해킹이잖아. 무식하지만 가장 널리 쓰는 해킹이지. 왜냐면 암호를 푸는 게 제일 쉽거든. 뭐 네 글자? 암호 지금 6자리잖아. 4글자, 5자리든 간에 암호를 푸는 게 휴대폰을 복구하는데 가장 완벽하니까. 그냥 번호니까. 그냥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경찰도 암호를 풀려고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거를 기계적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런 제품이 나온 거고. 그럼 열리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는 거지. 이 취약성이 발견돼서 제품이 나오면 제조사들이 그걸 업데이트해서 못하게 해. 애플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못하는 이게 목통이죠 이제 이거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엔 됐고 몇 개월 동안 잘 써먹었고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거는 못 쓰고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지. 그럼 손으로 해야겠네 그럼. 지금 손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경찰들이 하는 거잖아. 이거 그거야. 왜냐면 그 고100 수사관이 업데이트를 하셨기 때문에. 되게 영실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신호 OS 때. 셀레브레이트라는 회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되게 포렌식 업계에서는 넘버원 회사인데 모바일 포렌식에서 있어. 얘네가 제일 넘버원 이유는 해킹을 잘하기 때문이야. 각 폰마다 취약성들을 되게 잘 뚫어내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폰을 잘 해제하는 기술력이 제일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 얘네가 유명해진 게 이제 뭐냐면 2010년에 FBI가 피의자의 아이폰 5S 포렌식을 애플이 요구를 했죠. 풀어달라고. 근데 애플이 그걸 거부했어요. 우린 그럴 수 없다고 했을 때 의뢰한 회사가 이 셀레브레이트 회사예요. 5S를. 그때부터 되게 유명해졌고 그 이후로는 이 업계에서는 넘버원으로 취급받아요. 특허 시리즈 첫 번째 화이에 할 때도 사실은 ARM 얘기하면서 했었죠. 영국계 그 칩 ARM 손정희가 이제 했죠. 이게 이제 그 셀레브레이트가 많이 대중적으로 파는 제품 기계 UFED라고 모바일 포렌식입니다. 업체도 많이 써요. 일반 데이터 복구 업체도. 저게 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래. 그러니까 이게 옵션들이 있어. 그 소프트웨어마다 다른가 봐. 그러니까 팔 때 옵션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폰 9. 그런 거 맡길 수 있지만 어떤 기술들 포함하는 건데 제일 기본 포맷이 아까 한 400 얼마짜리고 600짜리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하드를 통째로 뜰 수 있는 거 그게 포함되면 1,000만 원 넘어가요. 이런 기계를 파는 것도 있지만 안 팔고 가져와야 풀어주는 것도 있어. 이런 회사들은 주로 폰을 해킹해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내면 애플이나 삼성 같은 제조사들이 다시 역으로 그렇지 그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최신 기술은 월공개 안 하고 프리미엄 서비스 형식으로 해서 가져오면 풀어줄게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냥 그게 더 비싸야지. 기존에 이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대검 포렌식 모식이 그렇지 맞아. 근데 모바일은 왜 못하지? 모바일과 이건 PC 다른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PC 하드 자체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칠 때 패스워드 치잖아요. 그건 다 OS가 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 하드를 뗐을 때 다른 컴퓨터 키면 어떻게 돼? 읽히지. 근데 모바일 폰에는 암호화가 하드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기반에 되어 있기 때문에 빼서 단대 끼면 인식이 안 돼. 아까 막 플래시 메모리 막 낀다며. 같은 아이폰에 하나에 원래 있던 아이폰에다가 계속 끼는 거예요. 그게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iOS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이폰 X잖아요. 표준 버전에 OS가 깔려 있으면 사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iOS도 그렇고 삼성폰도 그렇고 구글폰도 그렇고 다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드 자체가 모든 데이터 암호화돼 저장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하드웨어 어떤 거에 의존해 있어. 그래서 장비가 갈아 끼면
인식이 안 되고 별도 공간에 저장돼 있어. 하드가 아니라 메모리나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별도 다른 칩 메모리 저장돼 있어. 그것도 암호화돼서. 그러니까 그걸 그냥 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 이슈가 사실은 모바일과 일반 PC 프렌치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해킹이라고 그랬구나. 그렇죠. 암호를 깨는 거야. 암호를 깨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 직접 이용자들한테 그 OS 업데이트 배포를 하죠. 안드로이드는 그 구글이 관리하잖아요. 근데 구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보안 패치. 소스만 공개하고. 그렇죠. 저번에 우리 아마 이 특허 이럴 때, 그 화해할 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버전만 관리하지, 진짜 이거를 그 버전을 맞춰 제조하는 것들은 폰 제조사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제조사들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 잘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폰이 오래된 폰 같은 경우는 아예 업데이트 안 해주는 제조사가 되게 많아요. 비용 문제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는 아무래도 프렌식에 취약하고, 반면에 애플은 그 프렌식에 좀 더 강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거네.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아까 말한 대로 iOS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대응의 방식으로 보안을 그러니까 암호화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큐어 인클레이브라는 칩이 따로 있어요. 아마 저희가 특허 할 때 화웨이 편 할 때 AP를 아마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 AP는 CPU, GPU, 비디오 카드, 통신 모뎀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같이 묶여있는. 같이 묶여있는 칩인 거죠. 그래서 그 AP 칩에 시큐어 인클레이브라는 별도의 칩이 있어요. 이게 따로 이제 칩이. 네, 여기 있는 거죠. 달려있는 거죠. 여기 네모되어 있는 거, 거기에 이제 그 영역인데, 이렇게, 아까 본 AP는 여러 그 칩들이, 저게 이제 AP. 이게 AP인 거죠. 네.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네. 이게 그 아이폰의 모든 암호를 담당하는 칩이에요. 근데 이게 트렌드 요새. 왜냐면 IoT라고 해서, 그 작은 사물마다 다 통신이 돼야 되는 사물인터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통신을 소프트웨어로 하게 되면 기존의 RSA 시스템으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이런 식으로 주고받을 때 키가 너무 커서 통신이 느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나눠놔야 된다는 거죠. 작은 그 비번을 통해서 하드웨어 처리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속도도 오히려 그렇죠. 괜찮은 게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별도의 칩으로 암호화하는 게 트렌드고 그걸 이제 도입을 한 거죠. 빼고 안 된다고 써 있는 거네. 네, 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빼고 안 돼. 아무도 빼고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 자체는 어디나 나누지 않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 암호화된 걸 풀어줘 그러면 풀어준 결과값을 주고 그다음에 내 비번 눌렀을 때 비번이 맞다 틀리다만 그런 식으로 리턴값만 주는 형식이지 키 자체를 공개하는 그건 다 막아놨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아키텍처 상으로는. 지금은 모바일 포렌식이 뭐가 있는 어떤 게 있나요? 모바일 포렌식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칩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뜯어서 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포렌식은 나누자면 크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로지컬한 부분, 파일 시스템을 읽어서 읽는 거,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그 플래시 메모리를 그 0.1바이트를 비트 단위로 읽어서 복제하는, 덤프하는 방식을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로지컬은 뭐냐면 그냥 하나 백업 생각하면 돼요. 모든 폰을 백업할 수 있잖아요. 백업을 하기 위해서 OS라든가 AP 단위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요. 원래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만 알면 사실은 뭐 백업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암호를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기능을 이용하기엔 별도의 약간의 트릭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누구나 하는 아까 말한 600만 원짜리 그 장비 같은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들어오고. 예. 파일 시스템은 뭐냐면 그 파일을 만들 때 파일명, 그다음에 파일의 크기, 메타데이터 만들거든요. 그리고 검색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로지컬하게 잘 할 수 있게 구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일 시스템은 그냥 읽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드를 그냥 파일 시스템 형태로 쭉 읽는 거와 똑같아요. 그 우리 탐색기 윈도우에서 보면은 리스트 나오잖아요. 파일명, 파일 크기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수정되는지 이런 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메타데이터거든요. 그럼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해요. 파일은 딴 데 있고, 그리고 이 파일이 어떻게 어떻게 저장돼 있다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파일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얘는 사실 읽기만 되잖아요. 얘는.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권한만 있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 문자를 보냈어. 누가 문자 보냈으면 거기에 기록이 남았거든, 로그 기록들이. 근데 복구할 때는 그게 필요 없고, 복구 안 되지만 파일 시스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받고 문자를 주어도 내용은 모르지만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로그 기록은 남아있어요. 그런 식의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수사할 때
도면이 되겠죠.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의 로고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무슨 페이 있잖아. 애플페이, 삼성페이. 그런 로고 정보들이 파일 시스템에 남의 히든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출할 때 필요한 거죠. 피지컬은 뭐냐면 그 파일은 뭐냐면 내가 지워. 그런 데이터를 날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덱스와 메타 정보가 날리는 거야. 그래서 파일이 없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그걸 추출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뜨면 다 동일하게 뜨면. 그냥 포렌식이라는 게 저 피지컬만 포렌식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맨날 뭐 데이터 삭제된 거를 증거를 찾으려고 막 복구한다 그러길래. 그러니까 그 포렌식 업체들은 세 개를 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 범용해서 쓴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건 그 애플이잖아요. 애플의 아이폰 S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 여기는 APFS, 애플 파일 시스템을 써요. 애플만 쓰는 거죠. 그쵸, 애플만 쓰는 거죠. 아까 나왔던 논리적인 그 추측 방법을 잠깐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백업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고,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암호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암호를 모를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같으면 USB 디버깅 모드로 해서 USB를 끼고서 PC 깨서 이거를 디버깅 할 때 암호를 푸는 그 모드인 건데, 초창기에는 이제 이게 안드로이드가 디버깅 모드가 다 온으로 돼 있어서 그냥 다 풀렸다고 그러면 열린 상태인 거지. 지금은 다 오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막히는 부분을 간단하게 트릭으로 푸는 기술들이 사용된다고 해요. 피지컬이라는 영역을 들어가면 이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뜯어요 그냥. 논리적인 건 보통 뜯지 않고 그냥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피지컬한 영역에 대해서 칩에서 뭐 암호를 뺀다 이럴 때는 뜯어서 칩을 빼서 단지 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 이 쓰임 기술들이 보면 모든 칩은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포트가 있어요. 그거의 표준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칩으로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칩 오프라고 해서 이 칩을 뜯어서 원래의 그 리더기가 아니라 다른 리더기, 자기네만이 만든 독자 리더기를 통해서 원래는 설계상으로는 빼낼 수 없다고 했는데 빼내는 그런 리더기를 만들어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지컬까지 가면 대부분 내 폰이 한번 뜯겼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 갔다 그러면 내 폰 한번 분리됐다가 조립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아까 물리적 뜯어서 하드를 복구한다 했잖아요.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암호화가 문제예요. 노트북이나 PC 포렌식과 다르게 포렌식은 모바일은 다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호를 푸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 아이폰은 어떻게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을까? 요거만 이 그림을 이해하면 아이폰의 데이터 암호는 다 이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파일을 내가 하드에 쓴다. 그때 뭘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파일 네임을 만들어야죠. 파일 네임과 뭐 이런 메타 정보들을 만들잖아요. 이 메타 정보에 PC와 다르게 파일 키라는 별도의 키를 만들어요. 키를 발급해주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아까 잠깐 소개시켰던 시큐어 인클립이라는 장비예요. 거기서 키를 랜덤 만들어주면 그 키를 가지고 실제 파일 내용을 암호하는 거예요. 뭐 OS든 어쨌든 간에 뭔가 키를 만들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매 사진마다. 그렇지. 사진마다 키가 만들어진다. 그 파일 키를 만들고 그 키로 파일을 암호해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파일 키는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키 암호를 또 해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에 파일 키가 클래스 키가 암호화를 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된 파일 키를 포함한 파일 메타데이터를 파일 시스템 키로 다시 전체를 또 암호화를 해요. 별도로. 그리고 파일 시스템 키는 뭐냐면 하드웨어 어떤 장비에서 얘가 처음에 OS를 깔 때 또는 공전 초기화를 할 때 랜덤을 생성하는 어떤 키예요. 한번 OS를 깔고 초기화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키가 쓰이는데 파일을 관련해서 얘는 다른 곳에 저장이 돼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걔가 메타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거죠. 파일 시스템 키로 메타데이터를 풀고 메타데이터에 있는 파일 키를 클래스 키를 풀고 그 파일 키로 파일 컨트롤을 푸는 거예요.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파일 시스템 키라는 거는 원래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OS를 다시 깐다든지 이럴 때 만들어지는 어떤 그렇죠. 랜덤으로 랜덤된 거죠. 키인 거고. 근데 얘는 어떤 특정 하드웨어 키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하드웨어 키는 처음 제조될 때 부여되는 키예요. 그리고 패스 코드 키는 이용자 키예요. 내가 입력한 내가 만드는 그렇죠. 지문이나 뭐. 지문, 페이스 아이디 또는 숫자. 그 두 개를 합쳐서 클래스 키를 만드는. 그렇죠. 근데 클래스 키는 뭐냐면 처음 파일을 만들어 저장할 때 얘가 어떤 종류의 클래스 그러니까 종류의 파일인지를 얘가 분류를 하거든요. 시스템 파일인지 뭐 사진 데이터인지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 말별로 별도의 키를 좀 만들어놔요. 얘가 종류에 따른 딱 여러 개의 키들 중에 하나 쓰는 거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확단자 바꾸잖아요. 우리 JPG G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종류 바뀔 때 그랬을 때 키를 바꿔야 돼. 다른 거 써야 돼. 근데 이 파일이 메타데이터에 어떤 클래스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메타데이터 클래스가 바뀌면 다른 클래스 키를 써야 한다고 정보했는데 기존의 클래스 키가 남아있으면 못 풀죠.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다른 클래스 키를 암호화해서 다시 정하는 거야. 이런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 간에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유연성 주기 위해서 그래. 파일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다 바꾸지 말고 요건 바꾸라. 요건 바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근데 각각을 다 암호화하는 거를 체인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뚫기 어려운 거예요, 아이폰이. 근데 최근에 그 구글 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다 이거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하드웨어 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우리. 이게 뭔지. 우리 지금 아이폰에서 이거를 시큐어 인클레이브라고 불러요. 이건 칩이에요, 칩. 저 노란색. 노란색. 그 프로세서 회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는 하나 했다고 했는데 얘는 분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P예요. AP에서 프로세서 CPU를 있는 거고. 뭐라고? AP는 CPU도 있고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서와 시큐어 인클레이브가 하나의 API 안에 있지만 CPU와 그 시큐어 인클레이브 칩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AES 엔진이라고 해서 플래시 장비잖아요. 저기 하드 플래시 메모리. 걔가 AES 엔진을 통해서 이 CPU 엔진 인클레이브와 통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해킹을 할 때 아이폰들 요 AES 엔진이 나오기 전에는 이 통신을 가로채서 해킹을 했거든요. 저 사이에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요 통신 자체도 암호화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AES 엔진. 그렇죠. 얘도 하드웨어적으로 암호화 처리된 기술이에요. CPU 인클레이브가 한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 폰을 세팅할 때 만드는 키, 비밀번호, 그다음에 그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 정보들을 얘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놓지 않아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정보는 그 다른 프로세서들이 직접 가져올 수 없고 그 아까 말했던 플래시 메모리와는 인터넷 기반의 메일 버스 및 약간 공유 메모리 버퍼를 AES 엔진이라는 형태로 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그 값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어떤 요청이 있으면 성공 실패 결과값만 제공해요. 또 암호를 풀어주세요. 해당 데이터 암호를 풀어주고 이걸 암호해주세요. 암호해주고 그 암호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그 코드 어떤 걸 저장하는 독자적인 CPU인 겁니다. 이 아까 CPU 인클레이브라는 칩이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ECC라고 해서 Electric Curve Filter Plot인데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사실은 거의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쓸 거라 보면 되고 그래서 가장 각광받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아이폰이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비번,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암호를 해독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별도의 하드웨어 칩이 있다. 그래서 아이폰 해킹하려면 두 가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이 하드웨어 키와 패스코드 키. 그러니까 하드웨어 키 같은 파이스템 키, 클래식 키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순간에 그거는 요 두 개의 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키를 알아내는 게 해킹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뭐겠어요? 암호를 알아내면 돼요. 암호를 알아내면 아까 말한 대로 경찰들이 무식하게 해서 암호를 알아내면 열면 되니까. 다 때려서. 네, 열면 되면 그냥 별도 작업 없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 암호 키를 해킹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7년에 어떤 해커가 이걸 깼어요. 네. 얘는 뭐냐 트위터 아이디가 제럽이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그 깬 거를 깃허브에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를 해가지고 진짜 크게 났죠. 다행히 이런 애는 착한 애들이에요. 이런 그쵸 취약점 공개한 거니까 얘를 풀려면 하드웨어 키와 비번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으면 하드웨어 키는 이 안에 있는 거니까 암호를 알아내면 간단히 풀리는 거고 근데 암호를 풀어도 못했다. 그래도 한 개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적으로 다 뚫어가지고 하드웨어 키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저 패스코드 암호를 알아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앞에서 봤던 업체들은 저 암호를 알아낼 때 그 반복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특유의 별도의 그 카운터가 있거든요. 그걸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가지고 계속 기계적으로 막 하는 거를 하고 또 애플이 그 못하게 바꾸고 그건 또 알아내고 계속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최신 iOS를 깼다고 크게 뉴스를 냈어요. 근데 이건 아직 분명 안 들어와 있는데 왜 안 들어와 있냐면 얘들은 그건 안 팔거든. 왜냐면 최신 기술은 아까 말했듯이 공개를 안 해요. 제품화 시키는 순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체험 늘리기 위해서 아마 프리미엄 서비스로 갖고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네,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걸 써야 된다고 나온 기사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검찰이 저걸 다 때려 했는데 못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어. 하면 언젠간 되겠다. 언젠간 돼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면 돈 써야지 저렇게. 근데 저것도 갔다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윤석열이 들고 가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제 들고 가야겠네. 업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폰은 3주 안에 뚫을 수 있다고 해요. 3주. 그러니까 그 무식한 방법 통해서. 거의 3주 된 거 아니야 이제? 2주 됐지. 저거 이제 금방 뚫리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폰은 뚫립니다. 무식하게 하면 다 뚫을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검찰이 안 뚫는 경우가 있죠. 그럴 가치가 없을 때.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경우는 맞죠. 이제 넘기는 거고 뚫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다 뚫리기 때문에 모든 폰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늘 해킹 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일단 OS를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야지. 경찰이 이렇게 어렵잖아, 뚫기가.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잡범들은 봐주겠지. 그거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럼 자범으로 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 검찰들이 왜 이렇게 풀기 힘들어하는지 대충 설명을 한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최신 포렌식의 최신 이슈. 단순하게 포렌식을 데이터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뭘 하느냐. 그러니까 경찰의 업무를 대행하려고 합니다. 또 데이터를 다 떠가지고 보내면 경찰이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 아 얘는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하고 미리 만들어주는 거야. 더 나아가서 뭘 하냐. 이제 AI에 결합을 시키는 거야. AI? AI. 데이터 복구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사진이겠지. 거기 나오는 내 사진도 있지만 같이 찍은 사진 많잖아요. 그거를 다 안면 인식으로 해가지고 얘의 교우 관계를 파악하고. 유전의 인맥, 그렇지. 취향. 이런 거. 놀러가 찍은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얘 성향이 뭐다. 프로파일링을 약간 도와주는 거지.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 도입을 해주는 거야. 거기 프로파일링에는 안면 인식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것도 있지만 주고받은 문자,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서 얘가 뭘 주로 많이 샀는지 이런 걸 경찰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대행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 나오는 사진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이 사진들을 드러내면 얘의 진짜 교우관계라든가 또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을 딱 찍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뭐 미친놈들 아니야? 그런 거죠. 세상에 그런 거예요. 셀레브레이트라는 회사가 그러고 있는 거 네, 아니야? 맞아요. 다른 회사들도 다 그래요. 이게 돈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지금 가장 많이 하면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 사업 방향을 잘 잡았네요. 그렇죠. 장사 되겠네요. 그리고 보면 되게 나왔지만 안면식 기술로 추출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모션 뭐 이런 거, 나이, 에이지, 젠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쓰이고는 안면식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분되어 있던 여러 사용 영역이 AI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막 중충되고 있는 거지. 얘네가 셀레브레이트가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3만 대 팔았대. 셀레브 같은 포렌식 업체를 가장 열심히 키우는 욕망이 뭐겠어요? 수사기관의 욕망의 총화야 이거. 정보기가. 막을 수 없는 업종이지. 그러게. 그리고 셀레브레이트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 단속국? 국경 미국 거기랑 계약을 갱신을 했는데 돈이 이거 350억 원 정도. 6,000대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고 미국 이민 단속국이 2017년 한 해에만 미국에 들어오는 3만 명의 외국인 여행자의 기기를 뒤졌대요. 3만 명. 2017년만 3만 명. 16년에는 2만 명. 그러면 내가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서 잡히면은 내가 네, 텔레폰 같으면 복사 뜬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서 셀레브레이트로. 미국 안 가 진짜. 아씨. 미국 가기 전에 3만 명. OS 업데이트하고 가야 돼요. 공든 소개하고 가야지.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아니면 미국 여행용 핸드폰을 그냥 따로. 그럼 되겠네. 그러네.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빈 거 들고 가면 되겠네. 중국도 그렇게 가야 돼요. 중국 여행용 핸드폰을 그치. 들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뭐였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포렌식에 집착하는가? 거기서 시작된 질문을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나갈 때면은 이미 풀렸다는 뉴스 나오고. 이 영상에 나가게 됐으면 풀릴 수도 있어. 3주라고 했으니까. 그러겠네.